다섯 번째 기사인가요? 바그다디 했고 하나님이랑 다섯 번째네요. 하나님 보도하죠. 왜 갑자기? 사드 보복? 아니 지금 사드 보복이라고? 지금 시기에 중국이? 일단 뭔 얘기인지 한번 보죠. 근데 이게 무슨 굳이 사드 보복이야? 모르겠어요. 중앙일보라서 또 라이트 쪽에서 또 쓴 기사라서 그럴 수 있긴 한데 중국이 싫어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익에서 싫어하는 게 딱 대충 알잖아요. 우익이 라이트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승만 쪽에서 기본적으로 반공이고요 일단. 그다음에 이거 공산주의 다 싫어요. 만약에 우익이 만약 라이트라고 하는 개념이 진보적인 쪽과 다르게 진행이 되었다면 사실 중국이 4대하는 쪽이 맞겠죠. 근데 이제 그게 미국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6.25 전쟁이죠. 예.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일본의 지배를 그렇게 받았는데 일본과 친해요. 근데 6.25 전쟁 때 6.25 전쟁이 아시겠지만 휴전협상이 2년이라서 53년까지거든요. 그래서 1년 전쟁이에요. 1년. 1년짜리인데 1년에서 좀 더 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휴전 고지전이라서 뭐 그런 것까지 치면은 뭐 3년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3년 전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북한이라는 그런 그 지금 현재 분단된 그 국가가 일본한테 우리가 36년 얘기하고 35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강화도 조약 때부터 전 치거든요. 개인적으로 불평등 조약으로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요. 전명전차는 이제 시작하게 된 건 이제 1910년이 맞겠지만 1905년 때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우리는 뭐 바지였잖아요. 사실 순조 마지막 그 정선원 씨 고순 순조겠죠. 순조가 바지였고 솔직히 황제라는 칭호는 좋지 고종 황제였잖아요. 또 어이없게 또 고종이 러시아에 악원 포천한 다음에 와서 세운 게 대한제국이에요. 제국주의 국가한테 이렇게 피타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제국주의 선택하면은 같은 노선에 있는 나라를 선택한다는 게 물론 이제 중립국도 회복을 해야죠.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한테 나라를 침탈을 당하잖아요. 기후약조 해가지고 이제 사법권 뺏기면서 경찰 다 해서 다 뺏기고 그 전에 07년에 이제 군대 예선 당하고 그렇게 뺏겼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보면은 이 이데올로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3년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전쟁 치는 나라를 싫어하면서 30몇 년 적어도 4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해오고 우리나라 안에서 그렇게 말썽을 피운 나라를 예, 친일했죠. 예.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어떤 백그라운드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일본에 빌붙어서 이제 먹었던 그런 중앙일보 사장이 당시에 김성수였나? 여운형도 사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게 제가 뭐 그냥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어떤 우익적인 거는 친일 베이스라는 건 우리 대부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백그라운드가 돼가지고 이제 한민당이 이제 크게 가면서 이제 이승만이 정권 잡고 그 후에 뭐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중국은 그렇게 싫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저는 그래서 이 사드 보복이라는 게 이게 언제적 텀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여기다 왜 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사견이고요. 저는 뭐 저 중립이라서 그렇게 막 레프트 라이트 이런 거 없긴 한데 굳이 이렇게 써야 했나 싶어요. 그래서 한인 학생 비자 거부해. 미국 음대 공연 취소. 이유가 단순히 한국인이라서인가? 한번 볼까요? 해외 한국인까지 번진 하나는요. 이스트먼 음대 소속 오케스트라 애초 한국 단원 3명 빼고 가려다 비겁하다 비판 쏟아지자 번복. 중국 한중 950만 왕래 보복 부인. 미국 이스트먼 음대 오케스트라인 이스트먼 필하모니의 공연 모습. 이것도 굳이 찾아내서 이걸 때리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 기사에 쓴단 말이죠. 얘네는 이렇게 국제 기사에도. 그래서 이 기사를 쓴다는 거는 뭔가 또 있으니까 뒤에 뭔가 있으니까 사주가 있으니까 쓴 거겠죠. 근데 최근에 또 중국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가? 글쎄 이거 왜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반중 기사를 때린 거지? 2016년 고고도 터미널 하이 까먹었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잖아요. 이 D가 디펜스예요. 아, 까먹었네. 어쨌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한국에 배치되면 시작된 중국의 한원령이 한국을 넘어 해외에 거주 한국인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유명 음악 대학이 한국 소속 오케스트라 중국 공연에 한국인 단원을 데리고 가지 않으려다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공연을 잠정 연기했다. 해당 음대는 한한령으로 인해 중국이 한국인 단원 입국을 거부해왔다고 밝혔다. 당초 미국 로체스터대 이스트먼 음대 소속 오케스트라인 이스트먼 필하모니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상하이, 항저우, 선양이네 선양, 북쪽까지 올라가네 등 중국 8개 도시 순회 공연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말 로시 이스트먼 음대 학장은 29일 홈페이지에 올린 학장 메시지에서 오케스트라 전 단원이 참석할 수 있을 때까지 투어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80여 명의 학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한국인 단원 없이 중국 공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가 이를 번복한 것이다. 오케이. 지난 25일 로시 학장은 한국인 단원 3명을 제외하고 이스트먼 필하모니가 중국 투어를 가기로 결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달 말 중국 측 파트너가 오케스트라의 한국인 학생 3명은 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왔다. 2016년 미국이 한국에 보낸 사드 관련이 있다며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응해 한국인 예술가들의 중국 공연을 막아왔다고 덧붙였다. 로시 학장은 그러면서도 학교 설립 이후 첫 해외 투어인데 공연 2달 전 취소하면 중국에서 이스트먼 문대의 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는 교수진과 단원들에게 중국에서의 잠재적 채용 공연 기회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 클래식 시장의 큰손 중국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백한 셈이다. 그는 또 한국인 학생들의 비자를 받기 위해 미 의회 관계자와 뉴욕 중국 영사관에 2주 넘게 입국 방법을 알아봤지만 실패했다며 한국 학생 3명도 투어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온전히 나의 결정이라며 다른 이들은 비난하지 말라는 뜻도 밝혔다. 누가? 그는 학장이 조수민 씨가 뭐 거의 관련 교수나 이런 걸로 있나요?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 대학 음대 박사과정 학생인 다이애나 로젠블럼은 학교의 차별금지 정책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인 3명 배제 사실을 보도한 바이올리니스트.com도 인권운동 시기엔 백인 재즈 뮤지션들이 흑인 동료들을 환영하지 않는 공연을 거부했다고 시작했다. 여기엔 투어 배제 결정은 비상식적이고 비겁하다. 학장은 사퇴하고 투어를 가기로 한 단원들도 예술가가 될 것인지 체스판에 폰이 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댓글도 실렸다. 일부러 쫄이라고 썼죠. 맨 앞에 있는 가장 기본 그러니까 장기주 때 쫄이라서 이렇게 세준 것 같아요. 폰이 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댓글도 달렸다. 2016년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발동한 이후 중국 내 한국 예술문화 인사들의 활동은 어려운 상태다. 2017년 2월 세계적 소프라노 조수미가 중국 비자를 받지 못해 광저우, 베이징, 상하이에서 계획한 공연을 취소한 게 대표적이다. 이와 많은 한국 연예인의 중국 내 드라마와 영화 출연, 콘서트가 취소됐다. 최근 중국인의 한국 관광 입국이 늘며 한한령이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이번 이스트먼 음대 중국 공연 논란은 중국이 해외에서까지 집요하게 보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단지 개별 사건일 뿐이다. 지난해 한중을 오간 950만 명 수치는 어떻게 된 건가? 라며 사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요. 뭐 사드 보복이라고 생각하면 사드 보복이라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사드 보복과는 좀 별개적인 거 아니면 사드 보복의 어떤 마지막 단초라고 할까요? 그냥 약간 잔여적인 느낌으로 봐요. 예. 근데 이게 비자 거부가 무슨 관광 비자가 안 된 건가? 중국 투어. 어쨌든 간에 이걸 읽었을 때는 중국 당국에서 한국인 학생 3명만 거부했다면은 이건 당연히 차별금지 정책에 반한 걸 수도 있고 일단 이걸 물론 사드 보복과 연계시킨다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드 보복은 뭐 얘네가 뭐 말했듯이 중국인 950만 명 보냈는데 어쨌거냐.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드 보복이 완화됐다고 지금 어쨌든 간에 현재 여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드 여론이 완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드라는 거에 대해서 자체로 중국이 암묵적으로 때려 내렸던 그런 하나년들은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신기하네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좀 사드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좀 씁쓸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사드 보복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한국인 학생들의 한국인들의 어떤 예술가들의 공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중국 내에서의 옹호적인 분위기는 없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재 같은 느낌이지 이게 사드 보복 때문에 한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별개 사항까지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굳이 타이틀을 사드 보복으로 다지지 않아서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라이트니까 이제 옳다쿠나 하고도 이거 사드 보복으로 썼을 것 같긴 한데 기사 자체로 봤을 때는 이게 사드 보복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한령 같은 느낌이 아직까지도 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아이고, 그래서 진짜 한국이 외교적으로 가져가야 할 관계가 너무 많아요.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협력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는 와중에 미중 무역 전쟁 터졌으니까 이것도 어떤 또 셈법을 써야 되는지 얼어붙어 있는 지금 한국과의 일본과의 관계. 글쎄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외교 정책 방향을 제대로 갖고 가는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사실 외교는 본인 캐파를 정말 그러니까 그 손자병법처럼 상대방을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부태니까 사실 우리나라 캐파도 제대로 알고 이것과 함께해서 외교를 나아갔어야 되는데 다소 이상적인 부분으로 나가는 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아쉬운 것도 있고 지금 이런 거 관련해서도 굳이 늦추지 말고 이제 중국하고는 진짜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물론 사드 보복 같은 거는 정말 좀 비상식적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지네도 엑스밴드 레이더로 우리나라 다 뚫어보고 있으면서 그것도 방어 미사일 갖다 놓는 것 같고 뭐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우리가 공격용으로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뭐 전진 배치하는 미사일 배치를 했다고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되게 내려가지고 상주에다 했나요? 방어 시스템 구축한 건데 그거 갖고 그렇게 야단 때리고 이제 한양령 때리고 이건 정말 유치했거든요. 중국이 하는 짓거리가. 그러니까 너무 유치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치사한 거죠. 왜냐면 지네가 국력이 강하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으니까 지네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이렇게 때린 거잖아요. 아니 감히 우리 옆에다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외교는 게 그런 거기도 하고 일단 지금 이런 사태를 어떻게 또 해석해 나갈지. 근데 물론 얘가 침소봉대하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한한령 같은 느낌의 어떤 일들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살짝 상기시키는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사드 보고 할인 학생 비자 거부에 미국 음대 공연 취소. 여기까지 읽도록 하죠.